쓰레기통 박스는 뭐 이런 것들, 뭐 한국에서는 이런 걸 잘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거의 이런 식으로 된 알루미늄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젠 콘크리트로 벽을 쳐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재질이나 종류 이런 것들도 뭐 그때그때 다른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제가 파라메트릭으로 그 설정값을 줘서 제가 변경 가능한, 계속 바뀔 수 있는, 그냥 여러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밀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레빗을 켜서 패밀리를 만들려면 새로 만들기에서 패밀리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일반적으로 독일어 버전의 레빗을 사용하는데 한국어 버전 레빗은 사실 이 영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 보는 화면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미터법 가구, 일반적인 이 사용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종류가 되게 미터법 가구, 이게 제일 가장 일반적인 패밀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구,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모든 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패밀리를 만들려면. 그게 3D에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작성에서 참조평면, 이 기능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선을 끊는 거예요. 참조평면이라는 게 보조선을 이렇게 끊는 건데, 근데 이걸 RP라고, 그러니까 RP 단축키로 사용할게요. 그 레퍼런스 리니에 폴리리니에인가? 이게 단축키가 그럴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RP라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선을 끊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의 대부분의 패밀리들은 항상 가운데 점이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안 그러면 방향성을 가지면 안 되고, 항상 가운데 점을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치수를 이렇게 빼줘야 돼요. 치수를 빼주고, 지금 가운데 여기 이 포인트는 처음부터 주어지는 중심축인데요. 이 포인트는 가운데 XY 콤마가 0인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움직여지지 않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내 도면에서 이거를 만약에 들고 왔을 때 여기 가운데 점이 항상 찍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치수선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서도 세로선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같이 위아래가 똑같이 이렇게 양분되게끔 이렇게 눌리는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이쪽에 한번 EQ를 눌러주시면, 그럼 지금 요 선과 요 선의 간격이 이 가운데 중심축에 같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치수를 정해주고, 그 다음 위쪽에서 이쪽에서 아래쪽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평면상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쪽에서 지금 이 선이 X축이고 이 선이 Y축이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거를 파라메트릭을 줘볼게요. 이게 변수죠. 그러니까 변수를 줘볼게요. 우리는 그 쓰레기통의 X축에 해당하니까 이게 길이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L로 줄 거예요. 이거는 뭐 마음대로 주셔도 돼요. 이름을 회사에서 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만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유형과 인스턴스에 대한 이 사용법이 있는데, 유형과 인스턴스는 제가 패밀리를 딴 거를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패밀리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패밀리를 눌렸을 때 이쪽에 왼쪽 창에 나와서 이쪽 설정 창에서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인스턴스 형태의 그 파라메트릭이고요. 유형 편집을 눌려서 지금 유형 편집에서 이쪽에 나오는 이쪽 창에서 바꿀 수 있는 변수들은 아까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변수에서
유형 편집, 유형 파라메트릭은 아까 지금 여기 나오는 창에서 이쪽 유형 편집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이 변수고, 그 다음 아까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이쪽 창에서 바로바로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바닥 슬라브가 구멍이 뚫리는 건데, 이걸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걸 1.5m라고 바꾼다면 지금 아래쪽 거만 1.5m로 바뀌었잖아요. 위에 거는 그대로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각 도면마다 도면에 여러 개의 이제 패밀리가 있는데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도 상관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변수는 이제 이쪽에 유형 그 인스턴스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형 편집에서 뭐 지금 치수가 이게 1m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1m로 바꾸면 지금 아래쪽 위쪽 두 개 다 패밀리가 다 변경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형태의 파라메트릭을 하려면 아까 유형 편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유형 편집이 되게 되면 이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복제를 해서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뭐 정해져 있는 법칙은 없는데, 본인들이 이걸 사용하시는 분이 어떤 게 더 어느 파라메트릭을 하는 게 편하겠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도 다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뭐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 파라메트릭도 지금 변수를 주면, 제가 이거는 깊이니까 t라고 줘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인스턴스를 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지금 뭐 그 쓰레기통 만들 건데, 쓰레기통이 아직까지 크기가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변수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보려면 여기서 t는 뭐 1m만 주고, 그 다음에 길이는 3m를 줘 볼게요.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선이 바뀌어 있어요. 잘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만들 거는 쓰레기통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바닥에 뭐 기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쓰레기통의 기초를 일단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돌출 눌려서 다시 수정을 들어가서 지금 이 선이 이쪽 끝선에 고정이 되게끔 이렇게 그냥 밀어 주시면 돼요. 밀고 이렇게 잠금으로 잠궜을 때, 그러면 이 잠궈서 만들어지면 지금 3D로 봤을 때 이 3D 선들이 아까 말했던 파라메트릭에서 이걸 1500으로 바꾸면 같이 늘어나죠. 그걸 인면도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참조 레벨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베이스 포인트가 되는 레벨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 같은 경우는 베이스 포인트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RP 참조 레벨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지금 여기서 베이스 포인트에서 기초까지 여기를 이제 뭐 두께가 30cm 정도 기초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 포인트에 고정되게끔 높이를 이렇게 줘볼 거예요. 여기서 또 자물쇠, 여기서도 자물쇠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일단은 기초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쓰레기통의 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작성해서 돌출을 들어간 다음에 쓰레기통 벽은 뭐 이렇게 만들어줄까요? 여기서 이제 이 벽의 치수를 나중에 조정이 돼야 되니까 벽의 치수를 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따주고, 그 다음에 이 벽의 치수를 파라메트릭을 줍니다. 유형을 벽 두께, 아무튼 이렇게 해서 벽 두께를 선택을 해서 이것도 유형 편집, 벽 두께는 유형 편집으로 가야 되나? 일단 유형 편집으로 해놓을게요.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유형 편집을 두고 이렇게 벽 두께를 해서 60을 줬고, 그리고 이쪽에도 똑같이
파라메트릭을 새로 만들진 않고 이제는 기존에 있던 파라메트릭을 그대로 연결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파라메트릭에 3개의 벽 두께가 다 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바꾸면 다 같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선은 이쪽 벽에 고정을 시킬 거예요. 이쪽에 다시 자물쇠, 또 자물쇠, 그리고 이쪽 벽 끝선은 이쪽 끝에 끝선에 와야 되니까 여기에 자물쇠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쪽도 자물쇠를 이쪽에다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쪽도 여기다 자물쇠를 걸어줘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벽이 완성이 됐어요. OK를 누르면 지금 3D로 봤을 때 이렇게 벽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벽 높이는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런 높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다시 참조 레벨로 가서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벽 두께가 뭐 철판으로 된 거, 메탈로 된 걸 계획하고 있으니까 20만 줘서 이제 적용을 눌려 볼게요. 20으로 됐고 벽 두께가 3개가 전부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다시 인면으로 와서 우리가 쓰레기통의 높이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레퍼런스 라인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지금 치수를 다시 요만큼 빼줄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통의 지붕의 끝선을 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 1.3m니까 1300 정도만 주고, 그리고 벽은 아무래도 지붕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제 지붕에서 그 지붕 뚜껑의 두께만큼 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것도 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파라메트를 따로 만들게요. 유형으로 하고 지붕 아니 뚜껑 두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안에 게 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OK를 눌렸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위쪽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잠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뚜껑의 두께도 아까 한 것처럼 20을 줄게요. 적용. 그럼 이제 뚜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참조 레벨로 가서 작성, 돌출, 이렇게.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만드는 틀 원리만 아시면 그냥 되게 쉬워요. 패밀리 만드는 거는. 이렇게 하고 OK를 눌렸고, 그 다음 다시 왼쪽 화면으로 가서 이거를 아까 똑같이 건물의 끝층, 그리고 이것도 이게 뭐 뚜껑의 아래층 이렇게 잠겼어요. 이렇게 하고 3D를 보면, 자 이제 일단은 박스는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형태로, 만약에 이제 3500이다 길이가, 그리고 이제 깊이가 1m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눌리면 이렇게 자유롭게 바뀌는 형태가 된 거예요. 기초도 바뀌고, 그리고 지금 뚜껑도 바뀌고 벽면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전에 봤던 쓰레기통에 보니까 이 지붕 위에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조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경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야 돼요. 참조 평면 다시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도 또 한번 돌출해서 지금 또 박스를 만들어요. 근데 이번엔 벽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박스를 2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치수를 여기서 여기까지 또 만들어주고, 여기서 만들어주고, 원리는 똑같아요. 저거는 뭐 확실히 이제 새 판으로 되니까 저거는 20만 줄게요. 20으로 값을 주고, 그다음 이 20을 잠궈버리면 고정을 해버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실 밑에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씩 콘크리트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벽 두께를 아까 변수를 조정해서 뭐 안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이 부분은 콘크리트로 하면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래쪽은 콘크리트로 해도 이제 바깥쪽 저기 하단에 있는 부분은 뭐
거의 쇠판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따르면 뭐 꼭 굳이 콘크리트로 하겠다 이러면 그냥 뭐 값을 변경하면 되니까. 근데 이건 파라메트릭으로 안 만들고 20으로 고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그럼 이 선이 저쪽 끝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AQ라는 정렬하는 단축키를 쓰면 AQ 정렬이거든요. 이쪽에 AQ 이거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정렬을 해서 정렬 한번 클릭하고 끝선하고 이쪽에 당기면 저기 붙거든요. 잠그고 다시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클릭하고 이쪽 눌려서 잠그고 여기도 요 기준 선을 만들어서 끝에 선택하고 잠그고 계속 이렇게 파라메트릭을 처음 만들었던 기준선에 계속 연결을 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가서 다시 레퍼런스 라인을 주고 이제는 이제 하단 두께 하단이 올라가는 이쪽에 조경 지붕을 아까 처음 지붕을 붙였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계속 이거의 반복이죠. 하고 이 높이는 뭐 150 정도만 줄게요. 이것도 뭐 사실 파라메트릭 값을 변수를 줘도 되는데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3D로 봤을 때 이렇게 이쁘게 박스가 만들어졌는데 하나가 없죠. 뭐냐면 뚜껑이 없어요. 지금 뚜껑이 없는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여기 뚜껑이 있잖아요. 이 뚜껑을 만들 거예요. 뚜껑을 만들기 전에 이것까지만 해놓고 뚜껑을 만들게요. 지금 이 하단은 아까 전에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옵션에 따라서 어떨 때는 있게 하고 싶고 어떨 때는 없게 하고 싶고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 이걸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경우 그래픽에서 왼쪽에 보이는 경우를 클릭해서 이것도 파라메트릭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조경 이게 그냥 뚜껑 조경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인스턴스로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냥 선택하면 생기고 끄면 없어지는 그런 걸로 하고 데이터 매개 변수는 그냥 기타로 하면 돼요. 하고 확인. 이 데이터 매개 변수는 나중에 뭐 보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기타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치수가 아니고 기타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카테고리를 나누는 분류하는 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고 여기 기초도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플라스터 바닥에 뭐 그 돌로 다 깔려 있는데 거기다가 굳이 뭐 콘크리트 이런 거 부어 가지고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보이는 경우 들어가서 이것도 기초라고 적고 이것도 인스턴스를 줘볼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거를 프로젝트에 봤을 때는 뚜껑이 없는 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서 지금 이쪽에다가 이렇게 놔뒀을 때 이건 실제로 프로젝트에 이게 들어갔을 때 나오는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프로젝트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치수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기초나 뚜껑 이런 거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변경되는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됐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치수 깊이만 제가 인스턴스로 돼 있고 나머지는 유형 편집으로 파라메트릭이 돼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깊이 같은 경우 여기서 바로 1500을 주면 1500으로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 건물의 길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보시면서 고치면서 하면 되거든요. 한번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일단 제가 잘못한 거니까 이쪽에서 왼쪽 말고 참조 레벨에서 이쪽 세팅을 다시 들어가서 L을 클릭하고 편집을 눌려서 인스턴스로 바꿔줘요. 그리고
뚜껑 두께도 뚜껑 두께는 일단은 놔두고 그 다음에 적용. 인스턴스로 하는 이유가 나중에 보통 제가 이런 걸 이런 걸 작업할 때 계획을 하거나 하면 이렇게 2D로 업데이트를 안 했구나. 프로젝트에 로드 다시 패밀리 리스트로 다시 들어가서 덮어쓰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크기를 그냥 계획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그냥 얹어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치수 말고 내가 그럼 쓰레기통을 4개짜리 하고 싶네? 그럼 더 길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을 되게 하면 좀 계획하기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인스턴스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가로 세로 치수는 인스턴스로 많이 작업을 많이 해요. 정확한 치수를 주고 싶으면 여기서 뭐 딱 정확한 치수를 입력하면 되니까 2.5m.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럼 다시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1차적인 거는 작업이 다 됐고요. 그러면 그 다음 2차적인 거는 이제 요쪽에 보이는 여기 보이는 이 문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 문을 만들어 주는 건데, 문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 패밀리에서 바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어떨 때는 3개의 문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4개의 문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변경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면, 이제 문 같은 경우는 지금 파라메트릭을 여기서 만들면 시도는 안 해봤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이론에서는 여기서 바로 만들면 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따로 파라메트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일단 제가 만든 것까지 새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뭐 박스라고 해놓고 박스 옵션에서 이제 최대 백업 개수를 일단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1 정도만 하시면 되고 저장. 일단 그러면 박스까지만은 만들어진 거고 이제 문을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패밀리 하신 다음에 똑같이 미터법 가구를 하시고 열기를 해요. 그럼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왔죠. 그럼 처음 시작했던 거랑 똑같이 반복하시는데 이제 다시 레퍼런스 라인을 그어 주시고 여기 또 긋고 또 긋고 또 긋고 그 다음에 치수선을 처음 했던 것처럼 그대로 또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해보시면 그 패밀리를 몇 개 정도 만들어 보시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중앙 정렬이 꼭 중요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의 길이 문이니까 이제 문의 길이를 만들어 줄게요. 문 길이 그리고 유형은 문은 인스턴스로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걸 만든 이유가 만들었던 패밀리에서 또 패밀리를 불러와서 그럼 첫 번째 패밀리에서 두 번째 종속된 패밀리에 파라메터릭을 연결해서 쓰려고 하면 인스턴스를 걸어야 돼요. 인스턴스로 해야지만 그걸 쓸 수 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종속되어 있는 패밀리의 유형 편집으로 작업을 파라메트릭을 줘서 나중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똑같은 건데 어쨌든 두 가지 경우를 예시로 오늘 다 보여드릴 거니까 이제 차이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쪽에 입 치수는 별로 중요한 치수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나중에 여기 쓰레기통에 대한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쓰레기통의 중심이 딱 와야 되니까 이 중간점을 잡기 위해서 이 치수랑 똑같이 줘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문 길이로 이렇게 해서 박스를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돌출을 다시 해서 문을 만들어 주는 거죠. 문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문의 두께는 뭐 40을 줘도 되고 뭐 20을 줘도 되는데 40을 주고 40에서 잠금
그 다음에 다시 정렬해서 OK를 한 다음에 정렬을 해서 이쪽 선을 끝선에 정렬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도 문 크기를 이쪽 선에 정렬을 시킬게요. 그 다음에 인면에 들어가서 문의 높이 또 파라메트릭을 줘야 되겠죠. 레퍼런스 라인을 다시 그려서 이제 여기가 문의 높이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걸 파라메트릭 만들고, 여기 똑같이 인스턴스를 하고 문 높이 이렇게 해서 치수를 주고 정렬을 해서 이 선에 문의 높이가 되게끔 정렬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파라메트릭을 봤을 때 문 길이가 있고 문 높이가 있고 이렇게 파라메트릭 두 개가 있는 상태고, 3D로 봤을 때는 지금 문이 이렇게 생긴 형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 문에 이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럼 구멍도 한번 뚫어줘 볼게요. 정면에서 봤을 때 작성해서 이제 보이드 양식을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면 보이드 양식을 하기 전에 3D 화면에서 지금 설정을 눌린 다음에 기준면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하는 거는 이제 인면이라는 게 되게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지금 보이는 이 면에서 지금 딱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설정에서 기준면 선택, 그리고 이걸 해서 요 면을 탁 찍어 주시면 요 면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보이드에서 보이드 돌출 선택 이렇게 하고 작성하면 이렇게 구멍이 뚫렸죠. 네,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쪽에서 다시 이게 못 움직이게 이렇게 여기에 잠금을 해줍니다. 이 면에. 그 다음 정면을 보고 이제 이 구멍의 크기를 다시 수정을 해요. 뭐 100에 다시 100. 그렇게 하고 일단 가운데에 놔둘게요. 가운데에 놔두고, 일단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파라메트릭 없이 이거는 가운데 정렬하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라인을 줘서 이 점들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서 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 볼게요. 이렇게 하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 정확한 치수는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고 복사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되게끔, 그리고 이 선이 여기에 물려 있게끔, 그리고 이 선은 못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일단 뭐 귀찮으니까 한 3개 정도만 구멍을 뚫어 놓을게요. 뭐 이렇게 구멍이 뚫린다고 치면 이제는 작동을 잘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문 높이가 1200, 그 다음에 이게 1000으로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면 또 또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이게 이쪽에 가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700, 일단 이 구멍 뚫려 있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복잡하게 하고 싶진 않아서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정리를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일단 이거를 제가 이 박스에 저장을 했으니까 박스로 한번 들고 가볼게요.
이거를 들고 왔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들고 와지죠. 그러면 다시 3D를 가보면 지금 쓰레기통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형태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사가 돼서 요렇게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지는데 다시 여기서 보면 얘도 아까 전에 이제 문 길이가 있었잖아요. 문 길이가 있고 문 높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파라메트릭을 지금 박스 파밀리 안에서 여기는 박스의 크기만 나와 있어요. 박스의 크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폭스 안에 또 이제 문에 대한 설정 값들이 파라메트릭이 다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파라메트릭 지금 보시면 여기서 문의 길이, 문 길이를 갖다가 800으로 바꾸면 문이 커졌잖아요. 그리고 문 높이도 제가 여기서 1100으로 바꾸면 지금 문이 모양이 바뀌었죠. 어쨌든 잘 연결돼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요쪽 끝선에, 왜냐면 문은 이제 끝선에 여기에 맞춰야 되니까 여기 클릭하고 여기 끝선을 정렬을 시키면 이쪽에 무조건 정렬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문이 시작돼야 되는 점이 이쪽 끝에 딱 붙여버리면 3D로 봤을 때 공간이 너무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런데 보면 이렇게 빈틈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문은 조금 떠 있는 게 보기가 좋죠. 그래서 여기서 10mm 정도는 공간을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10mm를 줄 건데 여기서 레퍼런스 리니어 라인을 꺼 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요까지 이 사이에 10이 돼야 돼요. 10이 되고 싶은데 여기서 여기까지 10을 줘버리면 지금 계속 에러가 나죠. 이게 파라메트리 좀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거는 벽 두께가 있잖아요. 벽의 두께. 그러면 이 부분 안쪽 길이는 L에서 10을 빼는 게 아니라 벽 두께 끝선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L 빼기 2 곱하기 여기서 2 곱하기 여기서 이제 벽 두께 한국어 타자가 이렇게 해서 벽 두께, 지금 벽 두께 여기 20을 2를 곱하면 40이 빠지고 거기다가 빼기 20, 왜냐하면 양쪽을 빼줘야 되니까 빼기 20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요, 그러면 그 L이라는 치수선 제일 끝선에서 벽 두께만큼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10 정도까지 빠지는 계산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이 치수를 막 바꾸면 자동으로 이게 안쪽 길이면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 시작점을 제가 안쪽 치수면으로 정할 거예요. 정렬, 이쪽 안쪽 치수선을 해서 여기를 집어서 여기 또 잠금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됐어요. 일단 문 높이부터 맞춰 놓을게요. 문 높이도 지금 보시면 왼쪽에서 보시면 뚜껑 두께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그러니까 쓰레기통의 높이인데 이게 아직 파라메트릭이 전혀 없구나. 이건 높이니까 H로 할게요. 이걸 인스턴스로 하고 H를 주면 지금 H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 클릭을 해보면
문 높이 값을 클릭을 해요. 이 문의 높이를 클릭을 한 다음에 새로운 매개 변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문 높이를 하면 이것도 인스턴스로 줄게요. 확인을 하고 그럼 여기서 보면 문 높이라는 게 생겼어요. 문 높이 기본값. 그러면 문 높이는 이제 L에서 L 빼기 이제 H 빼기 H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뚜껑 두께를 빼야죠. 여기서 뚜껑 두께 적용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이 여기에 딱 붙었죠. 그럼 파라메터릭이 이제 두 개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형태예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요렇게 됐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 문이 여러 개 달려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문을 여러 개 달기 위해서는 여기서 저까지 이거를 문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배열이 있거든요. 여기서 배열을 클릭한 다음에 시작과 끝을 정해주면 돼요.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을 하고 구속 함수는 뭐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변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클릭하고 이쪽 시작점, 이쪽이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마지막 끝점을 선택을 하면 오케이.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겠구나.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정렬을 해서 요쪽 끝선이 요쪽에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오케이, 확인.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 3개가 아니고 4개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여기서 보면 이 파라메터릭을 3이 아니고 레이블을 여기서 매개 변수 추가 개수를 줄게요. 개수. 그리고 인스턴스를 줘요. 확인.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내가 파라메터릭을 인스턴스 개수를 여기서 4개로 적용을 하면 4개가 되고 5개를 하면 5개가 되고 6개를 하면 6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모양이 이상한 이유는 이제 문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계속 겹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문의 크기가 좀 바뀌면 되거든요. 문의 크기가 이 면적에 딱 맞춰서 변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문 높이, 문 길이는 아직 파라메터릭을 안 뽑아놨네요. 그럼 다시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고 이걸 클릭한 다음에 문 길이를 다시 클릭해서 패밀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문 길이 값을 또 인스턴스로 메인 패밀리에 가지고 와요. 문 길이 확인하고 완료.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메인에서 이제 문 길이가 생겼잖아요. 문 길이는 아까 안쪽 길이 4251.5, 그러니까 안쪽 길이에서 나누기 개수만큼 빼주면, 그러면 정확하게 맞는 문 높이가 나오잖아요. 네? 지금 봤을 때 만약에 이게 문이 5개다 그러면 문 길이가 1000이 되고 이렇게 자동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문제는 문이 계속 앞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흔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배열을 쓰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서 정렬을 해서 정렬 AR을 눌려서 한번
참조선을 정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쪽을 한번 밀어서 잠궈줘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여기서 다시 3 적용 잘 되고 이상 없고, 5를 했을 때도 이상이 없고, 2를 해도 이상이 없고, 이상이 또 생기거든요. 생기면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정렬을 시켜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몇 번 해서 뭐 한 3번 정도만 이렇게 좀 문제를 잡아주면 그때부터는 안 생기더라고요. 이게 배열했을 때 좀 항상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일단 된 것 같거든요. 이 정도만 하고 이것만 또 잡아놓고, 이 상태가 됐으면 일단은 다시 저장을 하고 프로젝트에서 이젠 패밀리 이쪽에 넘어가서 여기서 방금 만든 게 지금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이제 패밀리에서 보고 지금 이거를 딱 클릭을 한 다음에 박스를 이렇게 밀고, 그 다음에 뭐 개수, 문의 개수를 변경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형태의 박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만약에 뚜껑에 조경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높이도 뭐 제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할 수 있고, 지금 이까지만 하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80% 정도 완성이 된 건데, 뭐가 빠져 있냐면 이 쓰레기통이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쓰레기통을 그릴 건데, 쓰레기통을 3D로 돼 있는 거를 넣어서 쓰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뭐 쓰레기통을 자기 원하는 크기대로 사서 할 수는 없거든요. 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 크기와 규격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보면 35리터, 65리터, 60리터, 90리터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뭐 50cm에 55cm 이런 식으로 규격이 되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240리터만 규격이 좀 틀리고 나머지 3개는 똑같네요. 4개는. 그래서 이게 치수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면 여기에 이제 그 쓰레기통 문의 개수만큼 쓰레기통이 하나씩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릴 건데, 이건 3D로 그리는 것보다 그냥 2D로 그리는 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2D를 그려서 아까 처음 만들었던 문이라는 파라메트릭 안에 또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파라메트릭에 패밀리 안에 패밀리가 들어가고, 그 패밀리 안에 또 다른 패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밀리가 3겹이 겹쳐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거기서 패밀리, 일단 처음에 문 만들었던 패밀리도 저장을 따로 해 놓을게요.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패밀리를 해서, 이번엔 박스가 아니고 문이었어요. 문 옵션에서 1 확인 저장. 그 다음에 또 새로 만들기. 이번에 새로 만들기를 해서 패밀리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처음 만들었던 미터법 가구가 아니라 이게 아마 상세 항목인 것 같거든요. 미터법 상세 항목. 이거는 모델링을 하는 패밀리가 아니고 2D로 돼 있는 선만 작업을 할 수 있는 패밀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기 쓰레기통 박스 크기만큼만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그냥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면 돼요. 다시 여기서도 레퍼런스 라인을 이렇게 크게 맞게끔 가로 세로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균등하게 분할을 시켜줍니다. EQ 눌러주시고 요것도 EQ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치수를 뽑아준 다음에 여기도 치수를 뽑아주고 이거는 쓰레기통 가로 쓰레기통 가로 이거는 유형 편집으로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이거는 유형 편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파일에 두 개의 종류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쓰레기통 가로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치수를 쓰레기통 세로 해서 확인을 눌러줘요. 그 다음에 쓰레기통을 그냥 선으로 그냥 2D로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정렬 여기 잠금 여기도 해서 잠금 여기도 해서 잠그고 여기도 해서 잠궈주세요. 그리고 지금 뭐 중요한 객체는 아니니까 이거를 은선, 점선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운데 X자로 이렇게 선도 그어줄 거예요. 이것도 은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아까 쓰레기통의 크기가 가로가 50cm 여기 보면 500 세로가 550을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변경이 잘 되는 걸 확인했죠. 그럼 이 유형의 이름을 정해줄 거예요. 유형의 이름을 이쪽에 클릭해서 여기서 이거는 뭐 30에서 120 리터 짜리고 리터 컨트롤 C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유형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는 240 240 눌려서 확인. 그러면 240은 600에 750이었거든요 750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이 파일 안에 두 개의 패밀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240과 120 이렇게 자동으로 변하는 쓰레기통이 변하는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럼 이거를 이건 2D 그림이라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저장을 해주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패밀리에서 이거는 쓰레기통 사실 모든 이 내용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으면 나중에 다 바꿀 수 있는 거라서 뭐 그냥 뭐 파일 이름이나 파라메트릭 이름이나 이런 것들 뭐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로드 패밀리 리스트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엔 문으로 가야 돼요. 문에다가 넣을 거기 때문에 문에다가 이제 딱 이렇게 넣으면 되죠. 문에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렬을 해서 문의 중심축에 쓰레기통 축도 맞춰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은 문에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통과 문의 간격은 여기서 가까이 요걸 기준으로 해서 뭐 한 50 정도만 줘볼게요. 50 확인 하고 이 간격을 고정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패밀리를 눌려보시면 쓰레기통이 하나만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쓰레기통 30에서 120이고 240리터 짜리도 들어와 있어요. 이쪽 보면. 그래서 이것도 다시 들고 와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놔두고 정렬해서 가운데 중심선에 이 쓰레기통에 축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뭐 50인 선에서 이걸 맞춰주면 일단 그럼 이 간격을 조금 있다가 이걸 빼고 여기도 레퍼런스 라인을 새로 하나 줘볼게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을 50, 70 정도만 주고 이거를
잠그고 이거를 이쪽에 쓰레기통을 잠근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잠그면 돼요. 최소한 파라메트릭을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한 거니까 일단은 한 점에 다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 놓고, 그러면 지금 이거는 가시성 그래픽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보이는 경우 항상 이렇게 보이죠. 이걸 그대로 이제 프로젝트에서 박스에 다시 넣어 볼게요. 이쪽 박스에 넣으면 이 패밀리를 다시 로드 하면 기존 버전에 덮어쓰기. 여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 두 개의 패밀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두 개 다 이것도 인스턴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저쪽에서 수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를 하고 적용하고 해서 다시 저장하고 프로젝트로의 로드 박스로 가면 덮었으면 인스턴스가 됐을 때 지금 두 개가 체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클릭을 해서 여기서 또 패밀리를 만드는 거죠. 240리터 2D 여기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고 기타 확인. 여기서도 클릭을 해서 새 패밀리를 새 파라미터에서 2D 30리터랑 120리터 이런 식으로 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줘요. 확인 이러면 된 것 같아요. 완료.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제 이 두 개가 체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 하나만 해서 하면 지금 보시는 건 한 개만 표시가 되고, 그럼 다시 저장을 해서 이거를 실제 건물 화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다시 프로젝트에 로드 해서 이쪽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기존 버전에 덮어쓰기.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쓰레기통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만약에 30리터 짜리로 클릭을 하고 240을 끄면 지금 30리터 짜리 작은 사이즈로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크기를 제가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통이 또 종류가 4개잖아요. 4개면 이제 여기서 숫자를 4로 고치면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길이도 그러면 이제 좀 길게 바꿀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콘크리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패밀리에서 유형 편집으로 가서 벽 두께를 150 정도로 줄 수 있어요. 적용을 하면 지금 벽 두께가 150이 적용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또 두께를 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 아까 했던 프로젝트, 제가 작업했던 프로젝트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 파일이 이제 아까 열려있던 이 파일에 카피를 해서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기는 이렇게 90cm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뭐 이게 높이는 여기서 이제 1.5m 정도 주면 되고, 이제 바닥에서 뭐 한 500 정도 이렇게 하면 좀 떠 있고, 그리고 기초를 이렇게 표시하면 기초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조경도 하고 싶으면 여기 뚜껑에 조경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뭐 딱히 복잡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쌓여서 자기만의 이제 그 패밀리들이 되게 많이 쌓여 있으면 작업하는데 확실히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레빗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 나름대로는 노하우, 그러니까 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레빗을 항상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기초적인 거고, 레빗을 이제 뭐 아직까지 접하지 못하시거나 그리고 뭐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뭐 레빗 영상은 뭐 제 채널이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막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하고, 뭐 레빗 관련된 영상은 하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근데 뭐 레빗을 하시다가 뭐 고민이시거나 아니면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저도 보니까 인터넷에 유튜브에 레빗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전문가 분들에게 질문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